환율도 1,500원 넘어갔네요. 3전 주식은 없어도 행복한 이유, 애드센스 블로그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애드센스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 애드센스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글 20개, 30개 써도 왜 승인 거절 메일만 받는 걸까요? 아직도 승인 글만 많이 쓰면 애드센스 승인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글 몇 개 쓰고 애드센스 신청하면 승인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AI를 많이 활용하는 25년 말까지도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젠 이 방법도 점점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 거절 당했을 때 그 기분 너무 잘 알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신청했더니 거절. 그래서 10개 더 써서 기껏 신청했더니 또 거절.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20개, 30개 더 써서 신청했더니 또 거절. 그러다 보면 승인용 글만 100개, 150개 쌓여 있는데 승인 못 받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AI가 써준 승인 글이 디폴트 값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승인용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다 수작업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의 관문이자 큰 높은 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나 AI를 사용합니다. 애드센스 승인용 글 20개 써줘. 한마디면 몇 분 만에 글이 쭈르륵 나오죠. 구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구조, 비슷한 문장, 비슷한 정보가 담긴 승인 글을 모아서 하루에도 수백 명이, 수만 명이 애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고 있어요. 구글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이트가 정말 운영될 사이트인가? 광고주의 광고를 붙여도 괜찮은 사이트일까? 검색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일까?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요즘 애드센스 승인은 단순히 승인글 개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 영상에서 경험이 녹아든 글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는 부족하거든요. 진짜 운영되는 사이트처럼 보여야 신뢰도를 어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신뢰도는 뭐고 진짜 운영되는 사이트는 무슨 말이냐? 승인글 말고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막막하실 텐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애드센스 승인 떨어진 분들이나 승인 신청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의 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나요? 문의하기 페이지가 있나요? 운영자 소개, 실제로 연락 가능한 이메일, 이용 약관이나 사이트 안내 페이지가 있나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26년에 달라진 애드센스 승인 공식입니다. 단순히 글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다른 사이트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구글이 봤을 때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이트는 승인만 신청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뢰를 할 만한 사이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의하기 소개글은 포스팅이 아니라 페이지로 만들어야 돼요. 페이지? 페이지가 뭔데요? 우리가 글을 쓰는 게 포스팅이라면 이 페이지와 포스팅은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포스팅은 컨텐츠예요. 예를 들어서 러닝화 고르는 법, 초보 러너가 무릎 아프지 않게 뛰는 법, 뭐 이런 글을 쓰는 게 포스팅이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의하기, 사이트 소개, 이용 약관 이런 거는 페이지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승인을 준비할 때는 이제 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가 갖춰야 될 기본 페이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과거에는 승인 글만 쓰시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갖춰줘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카테고리 구성인데,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사이트면 강아지 관리, 고양이 관리, 사료 정보, 질병 예방, 초보 집사 가이드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반려동물 사이트라는 게 보여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지가 보여야 돼요. 자동차 사이트라면 중고차, 장기 렌트, 리스, 자동차 보험, 차량 관리 등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카테고리가 처음부터 너무 많으면 좋진 않아요. 한두 개 정도로 방향성만 제시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내 사이트를 들어왔을 때 누구라도 어떤 사이트구나, 정리된 사이트처럼 보여야 구글이 신뢰를 하고 승인을 해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2026년 애드센스 승인의 핵심은 사이트 신뢰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카테고리도 신경 써서 잡아주셔야 되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작업이 되어 있을 때 진짜 한 가지 주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처럼 보이게 돼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승인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만 이제는 구글이 승인을 해준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정한 주제나 카테고리 등은
승인 후 싹 밀어버리고 바꾸셔도 돼요. 구글한테 우선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이트 구조는 잡았어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주제잖아요. 주제는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이것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주제 선택 진짜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주제로도 승인은 받을 수 있어요. 건강 주제로 최근에 승인 받은 것도 있고, 반려동물 주제로 승인 받은 것도 있고, 돈이 되는 금융이나 대출 정책지원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승인 전에는 구글한테 잘 보이자고요. 흔한 주제, 돈 되는 주제, 된다 안 된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핵심은 뾰족해야 돼요. 건강 주제라도 50대 타겟으로 당뇨에 대한 정보글을 다루거나, 반려동물이라도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물고기나 도마뱀 같은 주제로 잡으시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를 알려드리면, 주제를 정하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바로 승인 가능성이에요. 구글은 너무 흔하지 않은 주제에 후한 점수를 주는 건 맞아요. 애드센스 승인 가이드 관련 주제도 구글 입장에서는 너무 흔하지 않은 주제에 해당은 되거든요. 제가 가장 많이 승인을 받았던 주제이기도 하고, IT나 가전 이런 주제도 승인률이 여전히 좋아요. 그래서 차별화를 둬야 되는 건데, 많이 혼동하시는 게 희소성 있는 주제를 선택을 했을 때 이 글을 누가 검색을 할까, 이게 돈이 될까, 수익화가 될까, 이거는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주제를 누가 검색할까 싶은 주제가 더 좋아요. 그리고 승인을 받고 나서 아무 주제나 내가 선택을 해도 됩니다. 승인 받기 위한 주제 선정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돈이 되는 주제, 검색량이 많은 주제, 차별화된 뾰족한 주제를 잡으시는 거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승인 거절 사유로 많이 나오는 게 가치가 낮은 컨텐츠가 뭐 부족하다,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가치가 낮은 컨텐츠인데, 구글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애드센스 승인 거절 사유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거절할 사유를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가장 만만한 게 가치가 낮은 컨텐츠라는 건데, 이전 영상에서 색인에 대한 내용도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 영상 주제인 신뢰도 기반에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있는가, 문의하기 페이지가 있는가, 사이트 소개가 되어 있는지, 카테고리가 정리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애드센스 승인만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애드센스 승인은 단번에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거절당한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고, 딴 주머니를 준비하셔야 돼요. 바로 네이버라는 수익 주머니를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애드센스 승인 받고 나면 뭐 하실 거죠?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수익화 글을 열심히 쓸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돈 벌려고 애드센스 블로그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외부 유입은 필수거든요. 네이버 지식인을 하시던, 블로그를 하시던, 네이버 카페에 잠입해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거나, 뭐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이버에서 트래픽을 가져와서 내 애드센스 승인받은 사이트에 쏟아 부으면 달러로 바뀌어서 내 통장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외부 유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구글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나는 외부 유입 말고 구글 노출을 꾸준히 차근차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오히려 구글만 믿고 가시다가 수익이 안 나면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유입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게 네이버 블로그고요. 구글은 내 사이트가 자리 잡히고 수익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나를 신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이버는 홈판이 생기면서 오늘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서도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애드센스 말고도 네이버에 애드포스트로도 수익화가 가능하니까, 적어도 애드센스 승인 글을 준비하시면서 네이버 블로그도 준비하시고 키워나가 가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블로그는 하나의 주제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홈판 노출이 되려 네이버 아이디는 1인당 3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데, 가능하시면 3개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하나는 외부 유입용,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한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워드프레스 같은 애드센스 블로그로 트래픽을 쏘는 용도로 운영되는 블로그인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트래픽을 만들어버리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아가 버려도 이 아이디는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되니까 구별해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홈판 노출용, 네이버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신경 써서 운영해야 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터지기만 하면 10만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애드센스 블로그를 하지 말고 이것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실 수는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수익 천장이라는 게 있어요. 반면에 애드센스 블로그는 수익 천장이라는 게 없죠. 네이버는 수익 구조상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홈판 노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트래픽을, 그 왕관을
나눠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야 돼요. 너는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추가적인 노출은 없어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홈판으로 월 1000, 월 2000 버시는 분들은 없어요. 애드포스트로는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디로는 쿠파스나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를 연결을 해서 운영하는 블로그인데, 요것도 날아가면은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아이디인데 다 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배분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운영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이버 블로그를 외부 유입의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달러 환율 1,500원 시대에 삼전 주식 없어도 매일 달러가 통장에 들어와서 쌓이면 부럽지가 않죠. 삼전 주식 사고 싶었어도 투자금이 없어서 투자 못하신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애드센스 블로그로 달러를 버셔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애드센스 블로그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과거랑 다르게 전략이 따로 있는데, 그건 바로 사이트 신뢰도. 과거에는 글쓰기 시험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글쓰기 시험뿐만 아니라 이 신뢰도 얻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글 100개, 200개 승인글 썼는데 왜 안 돼요? 이러면 평생 승인 거절 메일만 받게 됩니다. 이제는 글 개수보다 사이트 구조가 먼저예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의하기, 사이트 소개 같은 기본적인 페이지를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는 자세한 방법은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뷰어링컨 카페 가입하셔서 등업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